작년부터 우리가 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소나무 아카데미라고 하는 소나무 아카데미 역사교실 이런 명칭으로서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안평에서 조그만한 강의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는 명동에서 또 장소를 얻어가지고 또 그 역시 민족운동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세 번째는 소도원이라고 종로에서 나정길 원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쪽에서 얻어서 하고 네 번째는 신사동에서 은평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녹번동에서요. 그리고 오늘 10월 달에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5, 6명 혹은 12명 이렇게 청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우리 민족의 사상과 종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역사를 몰라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파고 들다 보니까 한단 고기를 보고 그 다음에 부도지라든지 단기고사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것을 쭉 섭렵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걸 정리하는 분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분이 나오질 않고 시간은 가고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격언처럼 제가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제일 처음에 한단 고기를 삼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북부역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이런 건 다 빼고 북부역까지 해가지고 삼성의 역사, 한인 천재의 역사, 한웅 천황의 역사, 당군의 역사 북부역까지 당군의 명칭을 썼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의 역사라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여기다가 하문을 안 써놓으니까 처음에는 이 깍대기가 없었어요. 삼성의 역사는 거 처음 어떤 사람들은 재벌 삼성의 역사인 줄만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게 띠지를 별도로 이렇게 삼성의 역사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 1000권을 찍어서 전국에 뿌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특히 경남 하동에 가면은 삼성궁이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 삼성의 역사책을 이제 놔두고 팔았는데 그곳 삼성궁 이름하고 삼성의 역사하고 이름이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이 한 몇백 권 나갔습니다. 그 책을 보신 분들이 서울에 와서 전화도 하면서 좀 어렵다 이게 이 책이.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렵고 한문이 많고 하니까 이걸 좀 정리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저자들이 여러분이거든요. 고려 시대에 쓰신 분, 신라 말에 쓰신 분, 이조 시대에 쓰신 분들이 쓰실 때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서 또 달리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일률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면이 있고 해서 그 뒤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된 것이 지금 한웅 개천 5901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을 밝혀지는 배달 역사 한웅 개천 5901년을 했는데 역시 좀 연령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3판을 내면서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웅 개천 5901년을 부제로 달고 배달민족의 대륙 역사를 주제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이제 넣다 보니까 지도하고 이 제목하고 상당히 좀 어울린다 이렇게 좀 봅니다. 색깔도 그전것은 좀 나무색을 했었는데 청색을 해서 좀 밝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명색이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3판째인데 그 다음에 정보를 해서 내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쓴 책을 일렬로 정리를 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단 고기가 나온 이래로 그 한단 고기를 중심 삼고 고조선을 고정한다든지 해서 역사책이 한 19권 정도 나왔습니다. 19번이 책을 썼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거의 한인 천재부터
북부역까지에 대해서 상고사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어느 한 파트 주로 고조선을 조명을 해가지고 강의를 쭉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웅시대 이야기, 곰과 호랑이 이야기, 그 다음에 쑥과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안 보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 곰과 호랑이가 그 쑥과 마늘을 받아먹고 기삼칠일을 했더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해석, 이런 것이 상당히 신화적인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이전 거는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내용은 바로 한인 천재로부터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한웅의 기삼칠일, 또 그 신화적인 쑥과 마늘의 이야기, 100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정리를 해서 우리의 상고사를 정립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본문에서 그대로 써 나가다 보니까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소리를 하는갑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정부할 때는 그걸 조금 부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읽어두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두기를 1부터 16까지 더 본문에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보기만 봐도 이 책이 왜 다른 책하고 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읽어두기를 자세히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역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 우리 민족의 사상과 민족 종교를 먼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세계 종교도 좀 다루어 보고, 그리고 우리 민족 종교를 다루고 민족 사상을 다루어 보니까 역사를 모르면 안 되겠다 해서 역사로 들어갔는데, 결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사상과 우리 민족 종교가 왜 위대한가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대체적으로 크게 4개 종교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에 와서 전부 다 한 번씩 다 정권을 잡고 흔들고 온 국민에게 민족 종교가 되다시피 된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 종교, 세계 종교를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이 상당히 이게 줏대 없는 민족이고 또 기가 얇은 민족이다. 그리고 4대 사상이 강한 민족이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교가 들어오면 도교에 미치고,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에 미치고, 유교가 들어오니까 유교에 미치고,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현재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어져 있고 기독교 국가를 할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이 세계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게 4대 사상이 너무 강한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역사와 더불어 공부를 하고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세계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민족에서 꽃피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민족 세계 종교가 옛날에 한국시대 혹은 한웅시대에 우리에게서 다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서 조금 옷을 바꿔 입고 오늘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를 정리하면서 한 문화, 우리 문화가 세계를 돌아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와가지고 이걸 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우리 민족이 기가 여리고 또 4대 사상이 강하고 또 줏대성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는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현상입니다. 우리 끝에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 끝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걸 다 받아들여서 왔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인 수가 등록된 종교수가 얼마냐면 약 5,500만 돼요. 근데 실제 인구는 얼마냐? 4,800만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등록하고 기독교에 등록하고 불교에 등록하고 한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은 많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윤리 도덕성이라든지 국민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단지 전면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성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어머니가 민족 역사를 알면 아들을 큰 인물로 키운다. 그렇게 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그 말은 옳다.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종교가 다 들어와 있으면서 싸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우리한테서 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 이 세계 종교가 우리 민족 앞에 다 와 있어요. 싸우지는 않지만은 그 생명력이라 할까요? 종교 본래 사명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연구하고 정립을 하면서 이제 이 세계 종교를 우리 국내에 와가지고 다 짬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회해교도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죠. 자, 이런 모든 종교를 이제는 배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종교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우리 조상들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발효 음식을 많이 김치나 된장이나 발효 음식을 먹듯이 우리 막걸리도 발효 음식이죠. 종교도 사상도 이제 우리 민족에게서 새로이 업그레이드되고 발효되어서 다시 세계로 나가야 할 역사적인 시대에 우리가 놓여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한문화 세계를 돌아오다. 이제는 한국에 와서 열매를 맺고 여기서 다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세계로 다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오늘 역사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 이 책은 이제 그동안의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 앞에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세계 종교 생활 대학원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달민족 대륙역사를 중심삼고 우리 민족 한단 민족역사대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좀 아시고 이번 기회에 그러한 좀 큰 관점, 멀리 내다보던 관점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교재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이 10월 며칠입니까? 10월 5일이죠. 이틀 전에 10월 3일은 뭡니까? 개천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천절 행사가 서울에서 제가 참석한 곳만 해도 4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세종문화관에서 국가에서 하는 행사고, 그것이 10시부터 해가지고 10시 한 40분 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사직공원에 가면은 현정회가 있어요. 거기서 11시부터 현정회에서 또 개천절 행사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무속인들이 또 이번에는 많이 모여가지고 특별한 제를 지낸대가지고 무속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거기서 한 반쯤 끝나서 11시에 서울 역사박물관, 옛날 서울고등학교 자리죠. 그곳에서 또 민족공동체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또 개천절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잠깐 들려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가 당군정신선양의 사무실인데 여기서 당군정신선양의 회원들이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이게 강당이 꽉 차도록 해가지고 개천절 행사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천도교 회관에서 또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개천절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석한 것만 그렇고 거지 외에도
단학 수련해서 또 그들도 개천절 행사를 하고 또 여러 곳에서 개천절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천절 행사가 서울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진주에서 개천예술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지역에는 개천절 행사가 지방에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개천절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개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국민에게 계몽하는 그 행사에 가보니까 별로 없어요. 개천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 그래서 단군께서 하늘을 열고 땅에 나라를 세운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한 의미에 있어서 참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들에게는 이 개천절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늘이 열린 날 이렇게만 자꾸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개자의 하늘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자는 우리가 국경일을 말하는데 이 개천을 지금까지 단군께서 개천하신 것으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단군 이전에 한웅께서 개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보면은 한웅 개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웅 개천 지금이 5904년이고 단군께서 고조선을 세운 것은 4340년입니다. 그래서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국천하, 이 땅에 비로소 천하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도 되겠고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나라를 열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이 땅 위에 나라를 연 날, 개국 기념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개천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옛날에 몇 년 됐습니다만 개천절이 뭐냐 하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개 1000마리가 절에 가는 날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다 한바탕 웃고 말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천절의 의미, 그리고 이 개천절에 가면은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크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화세계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이, 해석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국민학교 때도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배워온 것이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그렇게 배워왔죠. 전부 다 그려놨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 여기든 강의하는 시간도 한 시간 있겠습니다만은 이병도 교수가 삼국유사를 일제가 삼국유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책을 없앴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홍익인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병도 교수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자기 제자들뿐만 아니고 다른 학자들도 여기에 한 사람도 줄을 달 사람이 없이 이대로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국가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 이념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 이념에도 이렇게 해석을 돼 있어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좀 이제 깬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평민당의 의원이었습니다. 교수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육 이념에서 이 홍익인간 이념을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빼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민족 진영에서는 뭐요? 발끈했죠. 그걸 왜 빼냐고. 근데 그 양반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거는 이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를 추구하는
이를 추구하는 이념 가지고서는 그 이념으로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됐다가 그만뒀는데 이건 분명히 지금 그 교수 말이 맞습니다. 잘못됐어요. 왜냐? 이 홍자는 넓을 홍자가 아니고 클 홍자입니다. 클 홍자예요. 그리고 이 익자는 무슨 익자냐? 도울 익자예요. 그래서 홍익 인간의 참뜻은 인간을 크게 돕는 정신입니다. 인간을 크게 돕는다는 말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시작과 끝의 차이입니다. 본 말이 근본과 끝이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널리라고 하는 말은 홍익 속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큰 사람, 큰 인물, 큰 뜻하지 넓은 인물, 넓은 사람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이거는 일본식 해석이에요. 일본식. 그래서 요 익자도요 도울 익자로 나옵니다. 넉넉할 익자, 넘칠 익자, 도울 익자는 이로울 익자는 없어요. 홍자나 큰 사진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를 추구하는 즉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해석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잘못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60년 동안 이런 해석 속에서 국민들을 학생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크게 인간을 돕는 정신, 돕는 것. 요 해석하고 요거하고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전혀 틀리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라면은 오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이화세계 혹은 제세이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 본문에 보면은.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이화세계를 했습니다. 같은 뜻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천절의 의미도 잘 모르고 제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그 근본 뜻도 잘 모르는 가운데에 민족운동을 하군다고 민족을 자꾸 덜미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민족운동이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 민족의 사상과 종교를 모르고서는 민족운동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민족의 사상과 종교를 바로 알아야 민족운동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익인간은 크게 인간을 돕는 정신입니다. 도와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들을 때는 아 그래? 그러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은 도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처음에 먼저 들은 이야기,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야기를 빼내고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뭐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기를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 혹은 가야 이 사국서부터 출발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약 몇 천년입니까? 2000년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BC 37년, 백제가 17년, 신라가 57년, 가야가 AD 4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2000년 전후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시작한 걸로 다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더 올라갈래야 우리가 지금 단기는 얼마입니까? 단기는 지금 현재 4340년인데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단군 역사, 고조선 역사는 자꾸 신화가 되비로 많은 겁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역사를 보다 보니까
고조선 이야기를 열심히 해줘도 그 잘 머리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달민족회에서 제가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족운동하는 분들도 고조선 하면 고조선이 어디까지 왔느냐? 한 여기까지 바이카로에서 여기까지가 우리 고조선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한단곡이나 다른 역사서를 보면은 그 영향력이 여기 지금 이 지도상이 다 미치고 있었어요. 요걸 이제 정글을 해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할 목적으로 일본 제국이 1904년이죠. 1904년에 노일 전쟁에서 이깁니다. 결국 우리 북만주, 우리 지금 동북 삼성이죠. 만주 땅을 가지고 러시아하고 서로 뺏으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노일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1904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한일 의정서를 처음에 맺었다. 그 다음에 한일 협정서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을 해가지고 1905년에는 을사능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운동을 우리 침략 마술을 높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의병 활동을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놈들은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구식의 힘을 가지고 데모를 해도 반항하라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번 이상 싸움을 했는데 다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10년에 우리가 강제 병탄이 됩니다. 일본이 우리를 이제 병탄을 해놓고 서양 문화를 먼저 받아들여서 발전된 그 내용을 가지고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목적으로 강점을 해놓고 우리 민족을 지배하려니까 그들이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 민족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없앤 것이 뭐냐면 원구단을 없앴어요. 원구단 아시죠? 정선생 원구단 몰라요? 신선이 원구단 못 들어보셨구나. 이 원구단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옛날 희면 사진 나와 있죠. 이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조선호텔입니다. 현재 조선호텔. 그 조선호텔 앞에 가면은 황궁우라고 그 옆에 있는 건물만 남아 있어요. 앞에. 지금 요거는 싹 없애버리고 옆에 이게 있죠. 이 건물만 지금 조선호텔 앞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느 때냐면 고종 때입니다. 고종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고종이 와가지고 이것을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은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종 때까지 조선이었고 고종 때부터 또 뭐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 원구단을 지었어요. 이 원구단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제를 지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중국 지배를 벗어나는 거예요. 청나라 지배를. 그래서 원구단을 바로 거기다가
그 뭡니까 그 풍수하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의